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핸드폰 요금이 많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은 한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면서부터 체납이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결국 패소를 했습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갚고 싶은데 아직 취직을 못한 상황이고 부모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세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패소했으니 바로 압류가 들어오게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없는 걸까요? 참, 퇴직을 하게 되시면서 이 핸드폰 요금이 밀렸고 그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은 좀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시기여서 이제 지금 청년들 취업도 잘 안 되시고 어렵죠. 고용도 유지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한번 좀 상담을 좀 더 제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네, 참 취직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금을 지금 체납하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 소송까지 진행이 됐었고 패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담자분이 가장 걱정이신 거는 뭔가 어디서 들었을 때 내가 패소를 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막 뭔가 강제 집행을 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무시무시한 일을 당할까 봐 그게 좀 가장 걱정이신 것 같다라는 제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일단은 강제 집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은 절차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시다고 하시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명령을 받으셨으면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판결이 확정돼야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심 판결을 받았다는 그것만 가지고 또는 지금 명령이 이제 통보됐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라 항소 기간이 도과됐을 때 판결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 항소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판결이 확정되었다면은 그 상대방은 그 판결 확정된 판결문에 의해서 강제 집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가지고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판결이 확정되어야만이 압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더 나가서 이제 압류하는 거는 사실은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도 채권자가 압류를 할지 안 할지는 사실 채권자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예. 채권자가 근데 제가 볼 때는 통신사에서 지금 통신비 미납이 많이 되긴 하셨는데 300만 원 정도가 많이 되긴 됐죠. 했는데 통신사한테 우선 잘 전화만 하셔가지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좀 분할해서 변제할 수 있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은 통신사에서도 좀 시간을 두고 곧바로 당장 압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막 압류가 들어오고 뭐 그런 거는 사실은 채권자가 하느냐 마느냐의 이제 문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통신사의 미납 요금이기 때문에 통신사가 가장 잘 해결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신데 그 방법 중에 하나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분할 납부를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 그러니까 분할 납부를 만약에 저쪽에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상담자분이 체납하지 마시고 그때그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잘 납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 조금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채권을 집행한다, 강제 집행한다, 뭐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뭐 어떤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진행이 되는 걸까요? 강제 집행할 대상 재산에는 이제 네. 채권이 있고 우리가 이제 물건에는 동산, 부동산, 채권이 있습니다. 네. 동산은 유체동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의뢰인께서 지금 상담자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동산들, 뭐 가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류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렇죠. 부동산, 의뢰인 지금 우리 상담자 명의로 된 어떤 아파트 뭐 재산 이런 게 있다면은 당연히 거기도 압류할 수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실 것 같고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우리 상담자의 예금 채권이라든지 예금에 대해서 압류할 가능성이 있겠죠. 채권 압류 예금도 이제 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압류가 되는데요. 채권 압류 기간은 채권 압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하고 나서 보통 제가 볼 경험상 보면은 2주 이내는 아마 결정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부동산 압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경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부동산 경매가 완성될 때까지는 완료될 때까지는 거의 한 어떤 길게면 1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압류는 당하는 거는 이제 금방 하는데 압류가 경매에 개시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경매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상황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상담자분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부동산에 대한 뭐 압류라든지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뭐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통신사에서 일단은 그렇게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실은 통신사 연락을 해보셔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을 일단 추천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상담자분께 도움될 만한 법률적인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내가 채무를 인정하지만은 네. 내가 통신 면제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인정하는데 내가 당장 이거를 변제할 어떤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을 끌려고 만약에 좀 얘기한다면 항소를 하셔가지고 판결이 확정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이 확정되어야만이 강제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강제 집행이 안 되게 해서는 판결이 확정을 차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소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아마 잘 모르겠지만은 항소 기간 도가 됐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 외에 뭐 항소를 해서 최대한 판결 확정된 걸 막는 거 그 외에는 따로 이 사안에서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뭔가 압류가 들어오고 강제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되려면 판결이 이제 확정이 돼야 됩니다. 확정이라는 것은 1심 끝나고 2심 끝나고 뭐 3심도 사실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끝난 절차가 끝난 이후에 이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내가 어쨌든 기간을 연장하는 시간을 좀 버는 게 목적이라면 뭐 항소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항소기간이 도과해서 지금 항소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저희가 거듭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좀 분할 납부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얘기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좀 현실적이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